네, 안녕하세요. 8월 11일 라디오 금천 뉴스라인입니다. 연이틀 쏟아지고 있는 폭우로 인해서 금천구 산사태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제 내린 비로 인해서 칼바위에는 폭포가 만들어지고 있으며 시흥 계곡에도 물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또한 산 중간중간에는 죽은 나무가 쓰러진 것이 목격되고 있어 산사태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어 주민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한편 북상 중이던 태풍 장미는 소멸됐지만 장마전선이 다시 재북상하고 있어서 지금 국지성 호우가 계속 쏟아질 것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금천구도 안양천에 물이 다시 줄었다를 반복하고 있어서 안양천이나 호암산을 이용하시는 분들에게는 주의가 필요하고요. 특히 호암산 주변에 계신 분들은 산사태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2011년 7월 27일에 산사태가 한번 났습니다. 그때도 열흘 정도 비가 온 끝에 산사태가 발생해서 호암터널 앞에 산사태가 발생해 벽산아파트 502동까지 토사가 쓸려내린 적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분들이 피해를 보았는데요. 이번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 태세를 갖추셨으면 좋겠습니다. 8월 15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8월 15일을 맞아서 청산리 봉오동 전투 100주년 그리고 항일 무장 독립투쟁 선포 100주년을 맞아서 금천구청 1층 로비에서 사진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진전은 8월 14일까지 진행이 되고요. 사진전의 제목은 항일 무장 독립투쟁 100주년 기념 만주의 별이 되어 라는 제목으로 진행됩니다. 이 사진전에는 비밀 결사 조직인 신민회, 광복군 사령부와 광복군 총영에 대한 사진, 그리고 대한독립군 청산리 전투, 그리고 1932년 6월에 발생한 조선혁명군 영농가 전투, 1933년 6월에 한국독립군 대전자령 전투와 관련한 자료를 전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김동상, 김좌진, 양세봉, 오동진, 지청전, 홍범도 등 항일 독립전쟁의 명장들의 자료도 함께 전시하고 있으니 이번에 자료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광복회 우영준 금천지회장님은 코로나 감염병으로 인해서 많은 활동을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해서 아쉽다라고 밝히면서 이 100주년을 기념하고 청산리 봉오동 전투의 100주년을 기념하면서 주민 여러분들이 우리 소년들이 나라를 찾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는지 꼭 한번 되새겼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전했습니다. 윤우 전 광복회 중앙부회장님께서도 같이 말씀하셨는데요. 이런 무장투쟁이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것이 있는데 이것은 지난 냉전 시대의 유물로 그런 피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북한도 또는 만주 지역의 무장투쟁은 우리나라 독립운동의 시초라고 얘기하면서 1894년에 의병들의 무장투쟁부터 시작한 거라고 얘기하고 이런 무장투쟁이 애국 개명운동, 3.1운동, 의열투쟁으로 여러 방향으로 변화됐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서 8.15 광복은 연합군의 승리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긴 투쟁과 긴 그런 항쟁으로 만들어내 쟁취한 것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만주 지역에서만 15만 명 이상의 사람이 죽어나갔고 그 이상의 수백만의 사람들이 고통받으면서 광복을 쟁취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방학을 맞아서 많은 주민 여러분들과 학생 여러분들이 금천구청 로비를 찾아서 우리 항일 무장 독립투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금천구가 제25회 금천구민상 후보를 9월 4일까지 추천받습니다. 금천구민상은 지역사회 봉사, 미풍양속, 교육, 문화, 체육 5개 분야 1명씩 선출을 하고 있는데요. 지역에서 활동하는 단체나 개인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추천 대상은 각 부문별 구민화합과 발전의 공로가 있는 자로서 8월 6일 기준 3년 이상 금천구에 거주하거나 소재에 있는 구민 단체 또는 기업체에 소속되어 있는 분이면 가능합니다. 추천 방법은 금천구민 20명 이상의 연명에 공동 추천을 하거나 각 부문의 관계기관 또는 단체장에 추천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서류를 갖춰서 신청을 하시면 금천구 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10월에 예정된 금천구민의 날 행사에서 시상할 예정입니다. 한편 금천 구민의 상은 1996년 그죠? 분구가 1995년에 했으니까 분구하고 그 다음 해부터 시작해서 총 116명에게 수상한 바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마을자치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금천구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침체로 실직 또는 휴폐업의 위기에 처한 금천 주민들을 위해서 생계 지원을 위한 2020년 코로나19 희망 일자리 2차 사업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총 대상은 1,437명의 일자리를 제공하고요. 10개 분야로 나눠집니다. 생활반역 지원, 골목 상권 및 소상공인 회복 지원, 그리고 문화예술 환경 개선, 재해 예방, 청년 지원 등이고요.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신청 자격은 근로 능력이 있는 만 18세 이상인 금천 구민 중 저소득층, 장애인, 결혼 이민자 등 취업, 취약 계층과 더불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실직하시거나 폐업하신 분, 그런 경험이 있어서 현재 생계 지원이 필요한 주민들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때문에 누구나 가능하고요. 하지만 안 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뭐냐면 전일제로 이런 직접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셨던 분들이거나 아니면은 공무원 또는 사립교직원 포함한 가족, 그리고 근로 능력이 없는 분들은 참여가 제한됩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8월 10일부터 14일까지 관련 서식을 지참해서 가까운 동주민센터로 방문하시면 되고요. 신청 서식은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올라와 있습니다. 8월 27일 선발된 인원들은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각 사업장별로 근무하게 되고요. 하루에 5시간씩 근무하시게 됩니다. 보수는 시급 8,590원이고요.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일자리 창출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티브코 사회복지재단이 주민들에게 좋은 선행을 베풀었는데요. 사회복지재단 티브코와 주식회사 다미가 식품은 사회복지 공동모금을 통해서 여름철 식생활 지원에 필요한 물품을 서울시 구로구와 금천구에 전달했습니다. 전달식을 통해서 밑반찬 4종, 김치와 마늘장아찌, 그리고 양념깻잎, 무말랭이 무침 4,696kg을 지금 동주민센터와 구청에 전달을 했고요. 금천구는 이 전달 물품을 어려운 계층에게 전달한다고 합니다. 티브코 사회복지재단은 2007년에 설립돼서 금천구에서는 금천 누리종합사회복지관, 가산동에 있죠. 관관 운영하고 있고요. 구로구에서는 궁동종합사회복지관을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금천구가 금천구 청소년 참여위원회 위원총회를 지난 8월 10일 개최했습니다. 그 청소년 참여위원회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공모를 통해서 48명의 금천구에는 중학교, 고등학교 청소년들을 모집해서 모여있는 곳입니다. 이런 참여위원들은 온라인 교육을 통해서 주민 참여활동의 기초를 배우고요. 처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코로나가 장기화됨에 따라서 총회 이후에 청소년 참여위원들의 대상으로 온라인 교육을 통해서 민주시민 교육 프로그램 진행하고요. 비대면 정당별 회의를 개최해서 보다 안전하게 적극적으로 활동한다고 합니다. 더불어서 이런 활동을 바탕으로 해서 9월 달에 오는 금천구 청소년 총선거에 임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금천구에 위치해 있죠. 서울시 서남권 직장만 지원센터가 지난 2년간 상담한 내역을 분석한 결과 상담자 중에서 여성이 86%, 남성이 14%를 이용했고 연령대로는 30대가 50%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내담자들의 근속기간은 대체적으로 1년에서 3년 미만으로니 22%로 가장 많아서 근속기간이 짧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고충 상담의 대부분은 일 가정 양립이 가장 많았고 직장맘 노동권에 관련해서는 그 다음 손이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모성 순으로 해서 대부분의 직장맘 센터를 이용하신 분들은 여성이었고요. 30대의 여성이었고 큰 고민으로는 이러한 일, 가정 양립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한 직장맘 노동권에 대한 고민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서 직장맘 센터는 직장 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등 직장맘과 직장 대디에게 문의가 잦은 대표 상담 사례를 담은 너나들이 제2판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니까 다양한 사례를 통해서 나에게 어떤 지원 또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것이 부당한 것이 있는가에 대해서 알 수 있다고 합니다.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시가 코로나19를 대응하기 위해서 지난 6월 15일부터 8월 4일까지 1개월 반 동안
결핵과 코로나 바이러스에 취약한 시설, 거리 노숙인, 그리고 쪽박진 거주민 총인들에게 코로나 검사 4,599명, 결핵 검사 3,993명을 선제적으로 실시했다고 했습니다. 4,500명 중에서 코로나에 걸린 분들은 없고요. 3,993명 중 결핵 검사하신 분들 중에서 6명이 결핵의 양성 반응을 보여서 해당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에는 노숙인이 3,343명, 쪽방 주민이 3,106명 등 총 6,449명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가 33,000명에 달하는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양육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발달장애인의 가족휴직 지원 사업을 8월부터 시작합니다. 이 사업은 여행을 보내드린 건데요. 모집 인원은 1,516명입니다. 1,516명을 대상자로 참여자 1인 기준 최대 2박 3일 24만 원을 지원하게 되고요. 함께 한 가족 수만큼 여행비가 추가로 지급이 됩니다. 발달장애인 본인이 여행에 동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족만 여행할 경우 발달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돌보미도 추가로 지원됩니다. 이런 사항들은 서울장애인 부모연대 홈페이지에 보시고 참석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이메일로 8월 20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으니까 서둘러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가 미래유산에 대한 공감대를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시민의 기억과 감성을 공유하는 서울 미래유산 클립 영상 공모전을 8월 10일부터 9월 11일까지 개최합니다. 서울에는 총 470개의 서울 미래유산이 있는데요. 관련해서 60초 이내에 영상 클립을 만들어서 참가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수상자는 9월 23일 발표되는데요. 13명에게 총 200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이 지급됩니다. 또한 이 13편의 수상작에게는 10월 게릴라 상영회 송출 및 SNS를 통해서 미래유산 온오프 홍보에 활용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시 교육청 소식입니다. 서울시 교육청 산하에 있는 교육연구정보원에서 8월 20일부터 26일까지 2021년 대입 수시 전형 대비 실시간 화상 특별 진학 상담을 실시합니다. 물론 비대면으로 진행되고요. 온라인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진학 상담은 대학 진학 지도 지원단 소속 교사들이 1대1로 진행이 되고요. 실시간으로 예약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화상 상담은 예약을 하셔야 할 수 있고요. 예약은 8월 10일부터 16일까지 예약 사이트를 통해서 가능하고요. 선착순이기 때문에 빠르게 신청을 하셔야 가능을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약을 받지 못한 수험생은 서울진로진학정보센터에서 연중 운영하는 온라인 상담으로 신청하거나 방문 상담을 신청하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그렇게라도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8월 11일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비가 계속해서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남부지방, 중부지방, 전국에서 많은 비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금천구에서도 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많이 돌봐주시고 특히 취약계층 분들께서 피해가 당하지 않도록 많이 돌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행정당국에서도 산사태 또는 물난리가 나지 않도록 다양한 방면에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이성호, 기술에는 신선순이었습니다.